안녕하세요. 다변수 스터디 더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연습 문제 7에서의 소문제 8번을 이어서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문제 8번을 같이 풀어보면서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해보자 하는 그런 중심 질문 한 세 가지 정도를 지난주에 정리를 해서 디스코드에 이제 공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8번 문제를 풀 때 같이 생각했으면 하는,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그런 중심 질문의 순서대로 한번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심 질문 세 가지로는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평면 및 공간에서의 가속도를 두 성분으로 분해하여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엔 가속도를 두 성분으로 분해해서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속도 분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가 분해되어진 그 시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요도가 되어지게 됐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속도 분해 과정에서 이게 여러 단계의 식 변형이 이루어지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의 중심 질문을 생각을 해가면서 저희가 문제 8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좀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도 들고 사실 뭐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뭔가를 설명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어서 혹시라도 뭔가 좀 제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어떤 정보를 전달하게 될까 봐 약간 좀 긴장이 되기는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그럴 때는 이제 날카롭게 잘 지적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를 해보면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디 보자. 네. 오늘 이제 풀어볼 문제는 이 문제 8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8번이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었을 때, 가속도를 이렇게 접선 성분과 법선 성분으로 이제 분해를 이제 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왜 가속도를 두 성분으로 분해를 해서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첫 번째 중심 질문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속도를 분해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분해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곡선의 운동 방향, 그러니까 기울기라고도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 곡선의 운동 방향과 그 다음에 그 곡선이 구부러지는 방향, 그래서 안쪽으로 구부러질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구부러질 수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곡선의 운동 방향과 구부러지는 방향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가속도를 분해하는 과정 속에서 곡선의 형태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속도를 접선 성분과 법선 성분을 우리가 이렇게 분해를 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7번 문제를 풀고 8번 문제를 풀었었을 때 도대체 왜 이거를 가속도를 왜 분해를 하지? 왜 접선 성분과 법선 성분을 왜 분해를 하지? 약간 이런 또 궁금증이 있었었는데 이게 책 같은 걸 찾아보고 이렇게 읽어보니 결국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분해하는 그 이유, 목적이 결국에는 이런 곡선의 운동 방향과 구부러지는 방향을 파악할 수가 있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앞에 있는 그 대상의 그 곡선의 그 형태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나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가속도를 이렇게 분해하는 이유를 제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 두 번째로 저희가 던진 그 중심 질문은, 함께 생각해보자 했던 중심 질문은, 가속도 분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이러한 질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 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주저주저 하는 게 막 보이는데, 지금. 우선은, 가속도를 그 단위 접선 성분과 그다음에 법선으로 이제 분해를 하게 될 건데 이걸 식으로 써본다라고 한다면 요와 같은 형태로 식을 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좌변에 있는 요 A가 이제 가속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터이고, 오른쪽에, 이렇게 우변에 있는 거에서 이 첫 번째 텀에 있는 게 이제 접선 성분, 단위 접선 성분,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에 있는 게 이 법선 성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속도를 접선 성분과 법선 성분으로 이렇게 분해하는 형태로 이렇게 식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 요 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유도가 되어지게 됐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떨리네. 우선은 단위 접선 벡터를 나타내고 있는 식을 한번 써본다라고 한다면 단위 접선 벡터라는 것은 우리가 벡터 함수의 도함수를 벡터 함수의 도함수의 크기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우리는 단위 접선 벡터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 벡터 함수의 도함수는 우리가 속도로도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속도의 개념으로 식을 다시 한번 써본다라고 한다면 분자 자리에는 t에 대한 v 이렇게 속도로 식을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분모 자리에는 그 속도의 크기로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속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식을 바꿔서 다시 한번 써볼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속도의 크기라는 것은 또 우리가 속력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꿔서 써본다라고 한다면 t에 대한 속도를 속력으로 나눠주는 형태로 이렇게 식을 써본다라고 한다면 이 우변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단위 접선 벡터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살짝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식을 만들기 위해서 살짝 변형을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얘를 어떤 식으로 변형을 시킬 거냐면 속도를 정의하는 형태의 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속력을 나타내고 있는 이걸 엡실론이라고도 하는 것 같긴 하던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양변에 속력을 나눠주게 되면 속도라는 것은 속력에다가 이 단위 접선 벡터를 곱한 것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는 지금 가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가속도라는 것은 이 속도를 시간인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속도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본다라고 한다면 이 식을 가지고서 이 속도식에다가 양변을 t로 한번 미분을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있고 속도를 나타내는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t로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v'은 이게 곱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곱의 미분 법칙을 적용을 시켜서 식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형태로 식을 다시 쓸 수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t에 대해서
미분을 한 이 속도는 결국엔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속력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속력이라는 것이 이 우변과 같은 형태의 식으로 전개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었는데요. 그러면 여기를 또 살짝 요 식과 같은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한번 식을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공률을 정의하는 식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공률을 나타내고 있는 요 카파는 우리가 살펴봤었던 단위 접선 벡터의 도함수의 크기를 뭘로 나누는 거냐면 벡터 함수의 도함수의 크기로 나눠주는 것이 공률을 나타내고 있는 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분자 자리에는 단위 접선 벡터의 도함수의 크기가 그대로 올 것이고 이 분모 자리에는 이 벡터 함수의 도함수의 크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속력이기 때문에 또 속력으로 이렇게 다시 식을 써줄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식을 살짝 정리해 주게 되면 어떤 형태로 식이 정리가 가능하냐면 양변에다가 속력을 곱해주게 되면 우리는 이 식을 단위 접선 벡터의 도함수의 크기라는 것은 공률에다가 그 다음에 이 속력을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그 단위 접선 벡터의 도함수의 크기를 도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법선 벡터를 나타내는 식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법선 벡터라는 것은 단위 접선 벡터의 도함수를 우리가 단위 접선 벡터의 도함수의 크기로 나눠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법선 벡터를 정의하는 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또 식을 변형을 시켜서 양변에다가 단위 접선 벡터의 도함수의 크기로 곱해주게 되면 이 식을 어떠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냐면 단위 접선 벡터의 도함수라는 것은 법선 벡터에다가 곱하기 단위 접선 벡터의 도함수의 크기를 곱해주게 되면 이것이 단위 접선 벡터의 도함수를 도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식은 이 단위 접선 벡터의 도함수를 정의하고 있는 요 우변에서 여기 이 단위 접선 벡터의 도함수의 크기는 앞서서 우리가 공률을 정의하는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한번 유도해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다가 이걸 딱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대입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단위 접선 벡터의 도함수라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쓸 수가 있을 것이냐면 공률에다가 그다음에 이 속력을 곱하고 그다음에 법선 벡터를 곱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면 단위 접선 벡터의 도함수를 정의하는 식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T'을 우리가 도출을 했기 때문에 이 T' 식을 어디다가 대입을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연두색을 한번 제가 다시 이쪽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라는 것은 속력의 도함수에다가 단위 접선 벡터를 곱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요거를 이제 어딨냐? 요거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를 곱하게 되면 요거를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 식이 도출될 거냐면 곡률 곱하기 그다음에 속력을 나타내는 식, 속력의 제곱에 그다음에 법선 벡터를 곱한 형태로 식의 변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앞서서 우리가 이 단위 접선 벡터를 나타내고 있는 식을 토대로 해서 이 속도를 정의하는 식을 찾아낼 수가 있었고, 이 속도를 나타내는 식에서 우리가 양변을 시간을 나타내는 t에 대해서 미분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유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식을 이 접선 성분과 그다음에 법선 성분으로 분해를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식을 이제 만들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텀인 이 단위 접선 벡터의 도함수를 이 법선 벡터로서 정의되어진 형태로 변형을 해줘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률을 정의하고 있는 식과 그 다음에 법선 벡터를 정의하고 있는 식, 이 두 개의 식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그 가속도를 접선 성분과 법선 성분으로 분해하는 형태로 식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유도해낼 수가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텀이 이제 그 접선 성분인 것이고 이 두 번째 텀이 이제 법선 성분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 그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혹시 제가 뭔가를 빼먹은 게 있나? 저 그 첫 네. 부분에 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네네네. 문제 8번에서 속도도 접선과 법선으로 분해하는 것도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했나요? 속도요? 어, 네. 근데 제가 이거 문제를 풀어놓고 보니까 속도는 안 한 것 같아요. 문제를 풀어놓은 거 보니까 네네. 가속도만 이렇게 지금 분해를 음, 해놨었거든요. 제가 푼 네네. 거는. 그래서 속도도 지금 이 접선 성분과 법선 성분으로 분해를 해야 되는 건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음, 근데 가속도만 제가 알고 공부를 했고, 가속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가지고 온 상태여가지고,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잘못 읽은 것 같거든요. 속도는 빼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음, 그리고, 음,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저희가 그 생각해보고자 했던 그 두 번째 중심 질문이 가속도 분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나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것이 이제 그 가속도를 이제 그 접선 성분과 법선 성분으로 분해하는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 식이 요 식인데 요 식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형태의 식이 유도가 되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그 두 가지의 중심 질문에 대한 그 어떤 나름의 그 답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셨는지, 혹은 제가 지금 설명한 거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뭐 보충 설명이나 아니면 뭐 질문, 뭐 여러 가지 뭐 코멘트들 해주실 게 있으시면 편안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음. 저는 뭐 문제를 풀지는 못해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네네네네. 거 네, 들었는데, 네네. 일단 커다란 흐름 자체는 얼핏 이해한 것 같은데, 네네. 한번 맞는지 한번 말씀드려봐도 될까요? 네네네네. 네, 첫 번째로 이제 얘기가 됐던 게, 가속도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표현을 접선과 법선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그런 욕구에서 여기 네모 박스로 친 A는 AIT인가요? 네. 그냥 T. ATT군요. 네. AT. 네. 그리고 AN 곱하기 N, 그 벡터 두 가지로 표현을 하겠다. 이렇게 잡고 일단 시작을 했던 걸로 이해를 했고, 네. 맨 처음에 이제 단위 접선 벡터의 음. 공식에서부터 네. V는 소문자 VT라는 저 네모 박스, 파란색 네모 네. 박스가 하나 나왔고, 맞습니다. 그거를 가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을 이제 맞습니다. 미분을 해가지고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네, 맞습니다. 중간에 그 연두색으로 박스 친 게 나왔고, 왼쪽 네. 중간에 있는 게 나왔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연결고리가 t 프라임을 어떻게 n으로 바꿀까의 네. 문제를 이제 그 공유를 이용해서 그거를 접근을 한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네. 혹시 요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커다란 예. 흐름을. 예, 맞습니다. 음. 예, 제가 이제 이해한 바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 음. 설명을 되게 잘 이해해 주시고,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가속도를 정의하는 식도,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가 좀 쉽게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 형태로 모형을 이제 이렇게 그 식을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과정이 계속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이 8번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속도 같은 어, 경우는 그러면 뭐 여기 중간에 있는 V는 소문자 VT라는 거가 결국에는 접선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음, 곧 법선 방향은 없다 치고 뭐 곱하기 그냥 0으로 치고 한다고 음, 하면 그냥 요 VT가 곧 속도를 표현한 거려나요? 음, 음, 위티가, 음, 그건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왜냐면 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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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저도 좀 다시 공부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해봐도 될까요? 왜냐면 속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좀 하지를 않아가지고, 공부를 하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이동주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한 어떤 제 나름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전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요거는 네, 저도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제가 요거는 빼먹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속도도 두 성분으로 분해가 가능한지, 성분으로 분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틀렸을 수도 있는데 저도 문제를 풀 때 접선 방향 성분만 존재하고 법선 방향은 뭐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던 기억이 어, 납니다. 근데 뭐 네,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동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그 이동욱 선생님이 생각하신 거랑 지금 어쨌든 방향성은 같네요. 그죠? 예, 이 법선 벡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문제를 푸셨다고 하니까 예, 그건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에 저희 또 만나서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요거 한번 추가적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 그리고요. 네네. 이제 이 수식을 보니까 뭔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어서 이제 공유 드리고 오, 싶었습니다. 네네네. 이제 제가 이제 가속도에 대해서 들을 때 접선 방향 가속도는 속력을 변화시키고 법선 방향 가속도는 뭔가 휘게 만든다라든지 뭐 원심력 구심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 구심력과 같은 약간 그런 기능을 한다 약간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음, 이 이제 수식을 보니까 이게 저는 그거를 그냥 이제 엄밀하게 생각을 하진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네. 이렇게 방금 보여주신 그 V는 속력 T 이거를 미분한 이 수식으로 이제 유도한 이 결과를 보니까 이게 뭔가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서 공유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음, A는 ATT 더하기 ANN에서 음, AT라는 접선 방향 가속도가 지금 보니까 그 속력의 변화율, 시간에 따른 변화율과 음, 일치하는 것을 이 맞아요. 보이고, 그다음에 그 AN이 그 곡률 V 제곱이랑 일치하는 걸로 보이는데, 음, 이제 접선 방향 가속도가 속력을 변화를 시킨다는 것과 법선 방향 가속도가 이제 구심력에 해당되는 기능을 한다는 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음, 코멘트를 했습니다. 음.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 이런 거네. 얘는 속력의 도함수니까, 어쨌든 그 운동이 진행되는 방향으로서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곡률 곱하기 속력의 제곱. 얘는 결국에는 아까 구부러진다고 말씀하셨었으니까, 어쨌든 뭐 어느 방향으로 구부러지든 간에 그 곡선의 휘어지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AT고 얘가 AN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한. 어, 근데 아까 표현을 하실 때 제가 잘 그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 한번 다시 어, 여쭙고 싶었었는데 그 요식을 설명을 하실 때 그 첫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단위 접선 벡터와 두 번째 텀에서의 법선 벡터일 때 얘네들을 지금 다르게 표현하셨던 것 같거든요.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제 어, 미- 어, 접선 방향 가속도 아, 성분은 잠시만요. 얘기해도 괜찮은가요? 그럼요. 네네. 네, 당연히 되죠. 예, 감사합니다. 예. 접선 예. 방향 가속도 성분은 이제 속력을 변화시키고 법선 방향 가속도 성분은 어, 구심력과 약간 유사한 기능을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어디서 아, 주워들은 게 있어서 아, 공유드렸습니다. 만약 가족도, 음, 아,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대충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저희가, 가속도를 이렇게 두 개의 성분으로 분해를 하려고 하는 그 이유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식을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유도가 되어지게 됐는지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정리가 되실까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제를 풀어보면 음, 자,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미처 속도를 접선과 법선 방향을 분해하는 건 못 풀어가지고 지금 제가 푼 가속도를 접선과 법선 방향으로 분해한 것만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도를 이제 접선과 밥선 방향으로 이제 분해를 해라 라고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주어진 정보가 보니까 이 t에 대한 벡터 함수에 대한 정보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는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유도를 하려면 먼저 속도를 나타내는 식부터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한번 순차적으로 한번 미리 한번 식을 한번 정리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선 벡터 함수라는 것은 문제에서 제시하기를 이렇게 et와 e-t승 이렇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요 벡터 함수의 그 도함수, 1개 도함수를 한번 구해 본다라고 한다면 자연지수 함수는 도함수가 자기 자신인 것이고 얘는 이렇게 내가 옆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우리가 이 벡터 함수의 1개 도함수를 한 번 더 t에 대해서 미분을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벡터 함수의 2개 도함수를 도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고 st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 벡터 함수의 그 도함수는 결국엔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한번 다시 한번 써본다라고 한다면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 벡터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벡터 함수의 도함수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엔 속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속도를 찾았으니까 우리는 이 속도를 또 t에 대해서 미분을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속도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속도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게 ET 이렇게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를 도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그 가속도를 분해한 식이 요 AT 곱하기 T 플러스 AN 곱하기 N 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첫 번째 텀과 두 번째 텀에 있는 요 AT와 AN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AT는 이제 접선 방향의 분해로서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인데, 접선 방향의 분해인 AT는 앞서 우리가 도출했었던 벡터 함수의 1개 도함수에다가 곱하기 벡터 함수의 2개 도함수를 곱한 것을 뭘로 나누냐면 벡터 함수의 1개 도함수의 크기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이 AT를 도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다 이미 앞서서 1계도 함수와 2계도 함수에 대한 값을 도출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해보게 되면 t 플러스 t t 이렇게 식을 전개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분자와 분모를 계산을 해보면 먼저 분자는 2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 그리고 분모는 이 1개 도함수의 크기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해볼게요. 해보고 분명히 틀렸거든요. 틀렸는데 이제 제가 우선은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제 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코멘트를 이제 이렇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접선 방향의 분의 이 AT를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도출을 이제 한번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법선 방향의 분해인 AN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AN은 앞서 우리가 도출했던 벡터 함수의 1개 도함수와 그 다음에 2개 도함수의 외적의 크기를 뭘로 나누냐면 벡터 함수의 1개 도함수의 크기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그 가속도의 분해식에서 두 번째 텀에 있는 요 AN, 즉 우리가 그 법선 방향의 가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요 AN을 이제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분자를 먼저 문제를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기를 벡터 함수의 1개 도함수와 2개 도함수의 외적을 먼저 구해봤습니다. 외적을 구하게 되면 여기는 3개 행렬식의 형태를 먼저 만들어준 작업을 했습니다. d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0, 2t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t의 0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행을 기준을 잡고 이제 이거를 이제 2개 행렬식의 형태로 다시 바꿔서 식을 전개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i 앞에 i 곱해주게 되고 i가 포함되어져 있는 행과 열을 소고를 하고 나머지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2개 행렬식을 써본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형태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와 2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승 0. 그 다음에 J를 기준으로 삼고 J가 포함되어진 힘과 열을 소거하고 나머지의 성분들로 구성되어진 이계 행렬식을 다시 한번 써본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형태로 식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를 중심으로 잡고 K가 포함되어진 행과 열을 삭제하고 나머지 그 성분들로 이루어진 이계 행렬식을 써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J 같은 경우에는 이 일행 2열
그래서 행과 열의 합이 홀수여서 여기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i와 k는 행과 열을 합쳤을 때 양수여서 이렇게 플러스의 부호로 이렇게 붙여서 계산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이제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여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는 k 곱하기 2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 마이너스 2t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승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1, 여기 계산하면 1, 여기가 앞에 플러스가 돼서 결국에는 2k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 즉 벡터 함수의 1계도 함수와 2계도 함수를 외적을 해서 찾아내게 되는 벡터는 이렇게 0, 0, 2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자를 구했으니까 이제 그 분모를 이제 구하면 되는 건데 먼저 분자는 외적의 크기인 거니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여기 계산을 해보게 되면 분자는 루트 4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분모는 이미 앞서서 우리가 도출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써본다라고 한다면 2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승 그래서 2t 플러스 2 마이너스 t승 분의 2가 바로 an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이게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저는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저 아까 써보면, 예, 네, 네. 네, 잠시, 말씀하시죠. 예. 최종적으로 써보면, 이 가속도를 이제 분해한 식은, 아, 이 연두색, 여기 오게 될 거고, 연두색 곱하기 t 플러스 an이 요 동글뱅이가 이렇게 두 번째 텀에 오게 돼서 동글뱅이 곱하기 n 요렇게 이제 식을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푸는 건지 풀다 만 건지 이게 아직 제가 좀 확인을 하질 않아가지고 확인을 못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좀 자신은 없습니다. 예, 제가 이제 풀어보고 나름 정리해 본 거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유롭게 이제 코멘트 플러스 나는 이렇게 풀었어 막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 식에서 전개할 때, 네네. 음, 요 AT 관련된 식이랑 AN 관련된 식이 아까 요 작업하기 시기 전에 했던 그 공률 어, 관련된 거에서 이제 연결되는 지점인 거죠? 뭐 그런 것 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이게 그 분해를 했었을 때, 그 우리가 도출하는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수행했었을 때 필요로 하는 정보가 벡터 함수의 1계도 함수와 2계도 함수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속도를 분해하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냥 벡터 함수의 도함수와 이계 도함수 요 정보를
요 정보만 가지고도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쳤나 보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하진 않았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책을 찾아보니까 요 AN과 AT를 지금 구하는 요 식도 이게 그냥 떡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유도 과정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식이 이게 도출이 되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식까지는 지금 미처 좀 정리를 해오지를 못했는데 그 과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인 그 벡터 함수의 1궤도 함수와 2궤도 함수를 가지고서 AT와 AN을 구할 수 있도록 식이 이렇게 변형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식이 유도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문제를 푼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거친 게 아닌가? 나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좀 문제를 다 푼 건지 풀다 만 건지 그게 지금 약간 확인을 아까 그 오지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던 걸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우리 이거 스터디 끝난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제 거랑 한번 비교도 좀 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저는 문제 음, 관련돼서는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풀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음, 음, 요 AT라는 거 있잖아요. 요 음, 밑에 그 표시물. 음. 왜 저런 식이 나왔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어,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AT라는 저 소문자 A의 T 저게 음, 어떤 가속도가 있을 때, 가속도 벡터가 있을 때, 음, 음, 그 벡터의 접선 방향의 그런 크기잖아요. 음, 접선 방향으로 분해했을 때의 그 크기인데, 음, 그게 언제 제일 커지냐 하면, 어, 접 벡터 한 번 1궤도 미분인 접 음, 벡터랑 2궤도 미분인 가속도 벡터를 내접한 음, 게 분자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커지는 거는 접 벡터랑 가속도 벡터가 가장 일치하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이제 일치했을 때 가장 커질 것 같고. 음, 근데 그게 같아지는 게 언제인지는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음, 음, 네,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음, 그런 내적이 최대 최소값을 갖는 각도가 있잖아요. 완전 반대로 가리키면 가장 작을 거고, 직각이면 음, 0일 거고, 음, 가장 일치하면 가장 클 텐데, 그 값이. 근데 음, 그것과 뭔가 분자가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뭐 음, 분모도 이제 접벡터의 크기니까, 음, 어, 음, 반비례한다는 느낌인가? 약간 이런 그냥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 AT와 AN을, 어, 정의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요 식에서, 진짜 그러고 보니 진짜 T는 내적이고, N은 외적으로 지금 이렇게 각각의 분자가 지금 식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쵸? 이게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좀 생각을 저도 한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어, 음,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AT는, 잠시만요. AT는 V 프라임, 속력 프라임에서 맞습니다. 예, 속력을 속력 프라임 이해 미분한 맞습니다. 식에서 이제 이거를 유도를 하는 거를 이제 최승리 선생님께서 예전에 몇 주 전에 해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 기억 안 나? 그 아, 네. 얘기를 뭔가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N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공률 구하는 공식이 이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이제 R 프라임 T의 세제곱이니까 음, 여기에다가 음,
그러면 K 속력 제곱은 여기서 분모의 3개 있었던 이 R 프라임 T 중에서 2개가 날라가가지고 이 식이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짐작을 했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못 따라갔어요. 그 아, AN 네네. 분자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 예. 공률 이 식이 이제 카파는 이제 저희가 공식에서 절대값 네네. R 프라임 T 크로스 R2 프라임 T 나누기 R 프라임 T의 크기의 세제곱이라는 네, 공률과는 공식이 맞습니다. 있는데 그거랑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속력을 R 프라임 T의 크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음, 두 가지 식을 종합을 해본다면 음. AN은 카파 V 제곱이라고 앞에서 구했었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그 두 가지 공식을 대입을 하면 이 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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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궁금한 게, 가속도를 분해하는 그 도출되어진 값을 쓸 때, 제가 좀 이거 다 풀다 만 것 같긴, 뭔가 이게 찝찝함을 자꾸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AT하고 AM만 구하면 되는 거였었는지, 약간 그게 약간 조금, 음, 예, 그게, 예, 좀 약간 확인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음, 뭔가 약간 더 구하시고 싶으신 그런 게 있으신가요? 구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럼 AN과 AT만 구하면 되는 거 맞죠?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네. 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오지호 선생님이 폰거 올려주신 거 지금 약간 빠르게 지금 이렇게 훑어보니까 지금 이 AN하고 AT만 구해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식을 쓰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제가 뭔가 틀리게 풀었나 보네요. 지금 약간 선생님이 올려주신 거랑 약간 답이 지금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분자는 같은데 분모가 틀리네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뭐 요 문제품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어떤 내용이나 뭐 기타 등등 뭐가 있으실까요? 전 없습니다. 저도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8번 문제를 다 풀어본 것 같습니다. 문제를 다 풀어봤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었던 문제로, 지금 첫 번째로 그 가속도를 두 성분으로 분해해서 이해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가속도 분해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는지, 어떻게 그게 식이 유도가 되어진지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명확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제가 뭔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의 중심 질문이 뭐였냐면 가속도 분해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식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었던 질문이었었는데요. 저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속도를 분해하는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인 그 벡터 함수의 1궤도 함수와 2궤도 함수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이렇게 식이 변형되어지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좀 틀린 접근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3번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아직 생각을 미처 해보시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저희 이번에 스터디 끝나고 나서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만났을 때 잠깐 좀 얘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면 어떨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오늘 뭐 스터디 관련해서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나 아니면은 뭐 또 뭐 아무 뭐 질문 뭐 아무거나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 저희 오늘은 8번 문제까지만 푸는 거인 거죠? 네네. 그래서 8번 음, 문제만 풀어오기로 이제 음. 했었습니다. 다음 시간의 문제는 곡률 반지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하는 그 질문이랑 거의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률 반지름을 우리가 왜 구해야 하는지 그 이유랑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 곡률 반지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고 했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식이 유도가 됐는지 혹은 그 식의 정의한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7번, 8번, 9번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의 구성이라는 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이런 개념들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다 독립적인 문제로 자꾸 이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문제 9번 문제를 품과 동시에 7번과 8번과 9번을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서 좀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서 얘네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설명을 하려고 이 세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까? 이 세 문제를 왜 풀었어야 했는가를 저는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본의 아니게 다음 주에 해야 될 목표까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요. 그리고 8번 문제 풀면서 뭐 몇 가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 약간 조금 석연치 않았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던 거, 그런 걸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뭐 기타 코멘트 같은 게 혹시 없으실까요? 저는 뭐 음. 다음 주에는 꼭 문제를 풀어 오고 싶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네, 네네네네. 예, 근데 예. 예. 오늘 그냥 했던 것 중에서는 네네. 요런 그냥 곡선이 있을 때 요 지점에서 어어어. 이 접선을 하면 요렇게 될 거고, 맞아요. 이거의 법선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게 맞고. 네네. 근데 그때 우리가 가속도를 구한다고 하면 뭐 대충 뭐 요 정도로 되려나요? 뭐 대충 한다고 하면 맞나요? 이게 뭐죠? 지금 어떻게, 대각선으로 그린 건가요, 이렇게? 아, 네, 요거를 조금 더 네네네네네네. 해보면 네, 대각선으로 이렇게 뭐 가속도를 음, 표현한다고 하면 요렇게 되는 게 맞으려나요? 확실히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뭔가 답을 네.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가속도 방향이 음, 이렇게 접선이랑 똑같다고 하면 왼쪽으로는 안 꺾일 것 같고 음, 반대로라고 하면 늦춰질 것 같고 음, 오른쪽으로 꺾겠다 하면 반대 방향으로 곡률이 돼서 이제 오른쪽 음, 우회전을 할 것 같은데 음, 여기선 지금 좌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살짝 위쪽으로. 음, 그러니까 자기 접선 기준으로, 접선 벡터 기준으로. 음. 그러니까 그냥 크기는 잘 모르고 방향도 정확하진 않지만 이 뭔가 아까 그 나머지 세 가지는 아예 그냥 아닌 것 같고 굳이 음, 간다면 이제 뭐 이쪽 방향으로 요 정도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냥 직관 정도는 드는 것 같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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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가속도를 그 접벡터랑 법벡터로 이제 분해를 음,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요
벡터, 저 벡터를 이용하고, 네, 속도를 음, 이용하고, 그 벡터의 음, 크기는 또 다르겠지만, 음, 그리고 그 법선 벡터를, 구한다. 이게, 음,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가속도를 좀, 어, 체계화한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음, 좀, 음, 가속도에 대한 분석을 좀 용이하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어렴풋한 느낌 정도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동주 선생님이 그려주신 거 가만히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가속도가 접선 성분이랑 법선 성분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어져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 거라고 이해를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가속도 어떤 곡선의 진짜 진행되어지는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개 그려주셨잖아요. 빨간색을 뭐 그 접벡터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막 이런데 지금 접벡터를 기준으로 왼쪽 방향으로 그려진 걸 봤었을 때는 어쨌든 곡선에 휘어지는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럼 요 그림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이 가속도를 이렇게 분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적어도 여기 안에서의 곡선의 형태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지금 그 이동수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주신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그래서 가속도를 이렇게 두 가지의 성분으로 분해를 해야 하는 거구나. 그 어떤 성분을 분해하는 필요성이 이런 데서 오는 거구나라고 약간 좀 그렇게 도리어 좀 더 명확해졌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도리어 이렇게 그려주셔서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정,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또 혼자 또 막 헛다리 짚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네. 가속도의 분해의 필요성, 뭐 목적, 이유가 조금 더 분명해졌다? 약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 음, 주신 내용에 동의하는데 음, 이제 그 이쪽 이제 그려주신 빨간색 이제 음, 화살표의 경우에는 음, 이제 이게 점이 곡선 위를 움직이고 있는데 약간 가속 중일 때는 빨간색으로 나올 것 같고요. 아, 음, 속력이 증가하고 있을 땐 빨간색으로 나올 것 같고 그 음, 다음에 속력이 감소하고 있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성능이 줄면, 그러네요. 네. 음, 음. 그러면 또 진짜, 그러면 결국에는 그 가속도의 분해, 두 성분의 분해로 인해서 우리가 이쪽 방향에서의 곡선은 이러한 형태를 띠겠구나라는 것이 파악이 되네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아닌가? 정말 좋은 그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 파란색 있잖아요. 네네. 수직인 걸로 하면 이거 저희 4분면, 그 평면 이거 나누는 아, 것처럼 에, 하면 에, 에, 에. 이쪽으로 가면 가속도가 붙으면서 왼쪽으로 휘고 어, 어, 반대로 일로 가면 가속도가 붙으면서 오른쪽으로 휠 거고 어, 어, 일로 가면 가속도가 이제 감속하면서 어, 오른쪽으로 휠 어, 거고 그치. 마지막으로 여기로 하면 감속하면서 왼쪽으로 휘어질 거다라는 그러니까. 뭔가 분석이 되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가속도 벡터를 가지고. 음, 네. 음, 음, 음. 뭔가 이렇게 그림을 놓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고 해야 되나? 문제 풀고 그것에 대한 어떤 직관적인 그 의미 해석을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니까 8번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분해를 하는 어떤 이유와 필요성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좋은데요? 이게 셋이 같이 의견을 모으니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막 좋습니다. 코멘트 네. 달리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더 좋은 것 같은 게 더 제대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입니다. 네, 좋은 기회. 나중에 어느 누군가가 그거 아니거든? 막 이러면서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헛다리를 짚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이렇게 확인 차원에서 한번 코멘트를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혹시 뭐 오늘 또 추가적인 어떤 코멘트나 뭐 얘기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따로 없습니다. 네, 저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여기 8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짓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9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고, 9번 문제 푼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스터디가 또 이제 해야 될지, 뭐 노트도 읽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9번까지 다 읽었기 때문에, 이제 10번 노트를 읽을 차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번 노트만 읽을 건지, 아니면 10번 노트를 읽으면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풀 건지 그런 거를 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힘드시겠지만 긴 시간까지 스터디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